강미선은 한 주 동안의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병원에서 나와 집에 들러 짐을 챙기고 나니 벌써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택시를 타고 바로 기차역으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걷고 싶은 기분이었답니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미선은 평소 어머니와 함께 자주 다니던 전통시장을 통과해서 가기로 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보통 이 시간이면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해야 할 텐데 상인들의 표정이 어둡고 무거웠거든요. 몇몇 가게는 아예 문을 일찍 닫은 것 같기도 하고요. 미선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한 기운은 더욱 짙어졌어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죠. 과일 가게 할머니는 평소 밝은 미소로 인사하시던 분인데 오늘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가라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손님과 상인 사이의 흔한 흥정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의 톤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죠. 미선은 걸음을 조금 늦추며 상황을 파악해 보려 했어요. 시장 한복판쯤 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정육점 앞에 서너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60대로 보이는 정육점 주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남자들의 옷차림을 보니 평범한 손님들은 아니었어요. 화려한 운동복에 굵은 금목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풍기는 위압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미선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늦췄어요.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능력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고 휴가도 끝났으니 빨리 부대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남자 중 하나가 정육점 주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뭔가를 소리치고 있었고 주변 상인들은 모두 못 본 척하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죠. 그 순간 미선의 눈에 들어온 건 정육점 안쪽에서 떨고 있는 어린아이였어요. 아마 주인의 손자쯤 되는 것 같았는데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이때 남자들 중 리더 격으로 보이는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죠.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식의 협박이었어요. 그것도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미선은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지나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무서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미선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혹시 상황이 평화롭게 해결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정육점 주인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젊은 건달들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니 미선의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이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인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게 맞는 건가? 미선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남자들이 이제는 주변 상점들도 둘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점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시선이 미선 쪽으로도 향했을 때 미선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행동을 취할 것인가. 미선의 마음속에서는 군인으로서의 정의감과 한 개인으로서의 신중함이 충돌하고 있었죠.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미선이 망설이고 있는 사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건달들이 정육점을 떠나 주변 상점들을 하나씩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였죠. 마치 자신들의 세력권을 확인하듯
각 가게 앞에서 멈춰서서는 상인들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니, 이야기라고 하기엔 너무 일방적이었죠.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건달들은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미선은 그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이 시장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한 곳은 미선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김할머니의 반찬 가게였어요. 올해 70이 넘으신 할머니는 혼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죠. 손자들 용돈이라도 보태드리려고 몸이 아픈데도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미선이 어렸을 때는 자주 할머니 가게에 들러 김치 한 포기 얻어먹곤 했던 추억이 있었거든요. 김할머니는 건달들이 다가오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 미선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씀하고 계셨지만 건달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 자신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선은 발걸음을 조금 더 가까이 옮겼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과일 가게 뒤편으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들리는 내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월 보호비로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할머니의 반찬 가게 매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건달들은 이미 주변 상점들을 모두 돌며 같은 방식으로 돈을 걷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행동에는 이미 익숙함이 배어 있었거든요.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미선은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나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려 했지만 건달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며 할머니를 윽박지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들 중 하나가 할머니의 반찬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정말 무자비한 행동이었어요.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김치도 나물도 조림도 모두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뒤섞여 버렸죠. 할머니가 하루 종일 팔려고 준비한 반찬들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하루 벌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니까요. 그보다 더 큰 건 자신의 정성이 짓밟혀버린 마음의 상처였을 거예요. 미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군 복무를 하면서 수많은 이론적 상황들을 접해봤지만 이런 현실적인 불의 앞에서는 참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김할머니처럼 선량하고 무력한 분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판단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미선은 아직 섣불리 나서지 않았어요.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해야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만약 이들이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라 더 큰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면 자신의 행동이 할머니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군인으로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중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건달들이 이제는 할머니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시작한 거였죠. 하나는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고 다른 하나는 할머니의 앞치마끈을 잡아당기며 무언가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작은 몸이 그들의 큰 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김할머니는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건달들은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할머니의 반응을 재미있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종의 게임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거든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비열한 인간들이었어요. 주변 상인들은 모두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아예 가게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고 누군가는 뒤로 숨어버리기도 했죠. 모두 자신들이 다음 타겟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미선은 그런 상인들을 탓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때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신중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 김할머니의 눈물을 보니 어릴 때 할머니에게 받았던 따뜻한 정이 떠올랐어요. 미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던 순간 김할머니가 뒤로 넘어지셨어요. 건달 중 하나가 할머니를 밀친 거였죠. 70이 넘은 할머니가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으시는 모습을 본 순간 미선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건달들이 미선을 발견한 거예요. 미선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들 중 하나가 미선을 향해 다가오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왜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빨리 지나가지 않고 뭘 보고 있는지 따지는 투였죠. 목소리에는 짜증과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미선은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건달들은 미선의 침착한 태도를 오히려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에게는 겁을 먹고 도망가거나 굽신거리는 반응이 익숙했는데 미선의 당당한 모습이 도전적으로 보였던 거죠. 건달들은 미선의 옷차림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선의 똑바른 자세와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그들을 약간 당황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건달들이 미선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미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미선을 놀리기 시작했죠.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줄 아느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들의 입에서는 더러운 욕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선은 그들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아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건달들은 미선의 뒤로 물러남을 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더욱 대담해져서 미선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죠. 이제는 완전히 미선을 만만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중 리더 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미선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려 했어요. 마치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확인하듯 말이죠. 그리고는 빙긋 웃으며 미선의 뺨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상대를 우습게 보는 행동이었죠. 다른 건달들은 그 모습을 보며 킬킬거리고 웃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미선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오랜 세월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였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순간이었어요.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던 미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건달들은 아직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건드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미선의 뺨을 툭툭 치던 건달의 손가락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미선이 그 손목을 잡아버린 거였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건달은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자신의 손목이 쇠덫에 물린 것처럼 꽉 잡혀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미선의 얼굴에서 온화했던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자리를 잡았죠.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건달은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답니다. 미선이 건달의 손목을 비틀기 시작했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이죠. 건달은 갑작스러운 고통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미선의 다른 손이 번개처럼 빨라서 그의 목 부분을 정확히 눌러버렸어요. 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게 된 거였죠. 주변에 있던 다른 건달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순간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동료가 갑자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미선의 움직임을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명적인 기술인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미선은 건달의 손목을 놓아주면서 동시에 가볍게 밀어냈어요. 건달은 그 작은 힘에도 뒤로 몇 걸음 비틀거렸죠.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미선의 움직임에는 무언가 다른 차원의 기술이 숨어 있었답니다. 이제 다른 건달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선을 둘러싸기 시작했죠. 총 4명의 건달이 미선을 에워쌌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겁을 먹고 무릎을 꿇었을 텐데 미선은 오히려 더욱 침착해 보였어요. 미선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시장의 좁은 골목, 양쪽에 늘어선 가게들, 바닥에 흩어져 있는 각종 물건들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전장을 분석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건달들은 그런 미선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아직도 자신들이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선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른쪽에 있던 건달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간 거였죠. 건달은 주먹을 휘둘렀지만 미선은 그 주먹을 가볍게 옆으로 흘려보내며 동시에 그의 팔꿈치 부분을 정확히 눌렀어요. 건달의 팔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힘이 빠져버렸죠. 미선의 다음 동작은 더욱 놀라웠어요. 마비된 건달의 몸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뒤에서 달려오던 다른 건달을 막아버린 거예요. 두 건달이 서로 부딪히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답니다. 미선은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었어요. 남은 두 건달은 이제 확실히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단순한 중년 여성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체면상 계속 싸워야 했거든요. 이때 김할머니가 바닥에서 일어나시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미선은 할머니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건달들과 싸우면서도 할머니의 안전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프로페셔널의 차이였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건달 중 하나가 주변에 있던 과일 상자를 집어들고 미선에게 던졌어요. 하지만 미선은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몸을 살짝 돌려 피했죠. 그리고 그 상자가 지나간 궤적을 따라 움직여서 건달에게 접근했어요. 정말 유연하고 아름다운 동작이었답니다. 미선의 손이 건달의 목 뒤쪽을 가볍게 눌렀어요. 건달은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미선은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마지막 남은 건달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모습을 본 그는 이제 미선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는 뒤로 물러서면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도망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미선은 그를 쫓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미선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실망 말이에요. 건달은 미선의 그런 눈빛을 보고 더욱 위축되었어요. 화를 내거나 위협하는 것보다 그런 차분한 시선이 더 무서웠거든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선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말이에요. 미선은 잠깐 망설였어요.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을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죠. 미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특수전사령부 소속 준장이라고, 그리고 이런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개입했다고 설명했답니다. 건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군인, 그것도 고위급 장교라는 말에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거였죠. 그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거였거든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상인들도 놀라고 있었어요.
평소 조용하게 지나다니던 동네 아가씨가 이런 놀라운 정체를 가지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김할머니는 특히 놀라셨는데 동시에 미선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계셨답니다. 미선은 쓰러진 건달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웠어요. 그들은 모두 다친 곳은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죠. 미선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상대를 제압하면서도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미선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답니다. 미선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건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주변 상인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미선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단순히 건달들을 제압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미선은 건달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천천히 그들 앞을 걸어 다녔어요. 마치 교관이 신병들을 점검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건달들은 미선의 발걸음 소리에도 몸을 움츠렸어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미선은 그들에게 이 시장에서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해왔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건달들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미선의 압도적인 기세에 점점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약 6개월 전부터 이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월정액으로 각 상점에서 보호비를 받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미선이 더 자세히 물어보니 이들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들은 그저 말단 조직원들이었고 실제로는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상급자들이 따로 있었던 거죠. 미선은 이 정보를 들으면서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미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죠. 먼저 이들이 지금까지 각 상점에서 얼마씩 받아갔는지, 언제 다시 올 예정인지, 그리고 상급자와는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는지 모든 것을 파악했어요. 건달들은 미선의 날카로운 질문에 하나씩 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김할머니는 이제야 일어나셔서 흩어진 반찬들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미선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신지 안부를 물었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미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고 계셨거든요. 이 일로 인해 나중에 더 큰 보복이 있을까봐 말이에요. 미선은 할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어요. 실제로 이런 조직들은 한번 건드리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선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단순히 이들을 혼내주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었답니다. 미선은 건달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지금까지 받아간 돈을 모두 상인들에게 돌려주고 앞으로는 이 지역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한 거였죠. 건달들은 처음에는 그럴 수 없다고 버텼지만 미선의 압박에 점점 굴복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선이 자신의 군번과 소속 부대를 정확히 말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자 건달들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군 조직과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미선 같은 고위급 장교와 척을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미선은 건달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어 동료들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이 지역을 담당하는 모든 조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으겠다는 뜻이었죠. 건달들은 망설였지만 미선의 단호한 명령에 결국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약 30분 후 추가로 5명의 조직원들이 더 나타났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동료들의 설명을 들은 후 완전히 당황했죠. 자신들이 어떤 상대와 마주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미선은 이제 총 9명의 조직원들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녀는 이들에게 명확한 선택을 제시했답니다.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이에요. 조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생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미선이라는 강력한 상대를 만난 이상 말이에요. 이때 미선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만약 이들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자신이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한 거였죠. 군 출신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나 사회복지 지원 제도들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조직원들은 이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을 처벌하는 대신 도움을 주겠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들 중 몇몇은 진짜로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미선은 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사람은 누구든 변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중요한 건 올바른 기회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죠. 폭력이나 처벌보다는 이해와 도움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상인들도 이 상황을 놀라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큰 싸움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미선의 리더십과 포용력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죠. 조직원들은 결국 미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상인들에게서 받아간 돈을 계산해서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미선은 이들과 하나씩 악수를 나누었어요. 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동반자가 된 거였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미선은 생각했어요.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말이에요. 시장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거웠던 공기가 희망으로 바뀌었고 상인들의 얼굴에도 다시 미소가 돌아왔답니다. 미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었어요. 미선이 조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을 때 시장 입구 쪽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2대가 골목 어귀에 멈춰섰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의 분위기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조직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차분하고 동시에 더 위험해 보였죠. 미선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마도 조직의 상급자들이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조직원들이 전화를 걸 때 단순히 동료들만 부른 게 아니라 위쪽에도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미선의 표정이 다시 긴장감으로 바뀌었답니다. 조직원들도 새로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미선에게 빠르게 귀띔했죠. 저들이 바로 지역 조직의 간부들이라고, 그리고 일이 이렇게 커지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미선은 조직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시장 안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주변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피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미선은 이들이 단순한 동네 조직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맨 앞에 서서 걸어오는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비싼 정장에 금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죠. 그의 뒤를 따르는 3명의 부하들도 모두 경험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미선이 상대했던 말단 조직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답니다. 간부급 남자는 미선 앞에 서서 천천히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계산이 섞여 있었죠. 아마도 자신의 부하들을 제압한 사람이 이런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답니다. 미선은 새로 나타난 상대들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움직임, 자세, 그리고 서로 간의 위계 질서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려 했죠.
특히 리더 격인 남자의 행동 패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어요. 오랜 군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답니다. 간부는 조직원들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어요. 조직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했죠. 미선이 특수전사령부 준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간부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 여유로운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간부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미선에게 이 지역은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라고 군인이라고 해서 민간 조직의 일에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죠. 법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미선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미선은 간부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자신은 개인 자격으로 이곳에 왔으며 불의한 일을 보고 개입한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군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정의를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간부는 미선의 대답을 듣고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만약 미선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군 조직과 마찰이 생긴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체면과 권위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죠.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간부가 갑자기 미선에게 제안을 한 거였죠. 서로 선을 지키며 공존하자는 내용이었어요. 미선이 자신들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이 시장에서의 활동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는 제안이었답니다. 미선은 이 제안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평화적인 해결책처럼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상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될 텐데 그냥 눈 감아 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미선은 성급하게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죠. 과연 폭력이나 대립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일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 미선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답니다. 미선은 간부에게 반대 제안을 했어요. 만약 정말로 공존을 원한다면 상인들로부터 보호비를 받는 대신 정당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거였죠. 시장 관리나 보안 서비스 같은 합법적인 일로 말이에요. 간부는 이 제안을 듣고 놀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미선의 제안은 단순히 타협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거든요. 조직원들도 정당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상인들도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간부에게는 수익 구조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간부는 한동안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부하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상의하고 있었죠. 미선은 그들의 반응을 차분히 기다렸어요. 이런 중대한 결정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스스로 선택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했어요. 시장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상인들도 조직원들도 모두 이 대화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미선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순간의 선택이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간부는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미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 지역을 지배해왔는데 갑자기 합법적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었어요. 미선은 간부의 고민을 이해했어요. 급작스러운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선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시장 상인회와 협력해서 정당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특히 미선이 강조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방식은 상인들의 반감을 사고 있었고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득했답니다. 간부는 미선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도 지금까지의 방식에 대해 내심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갈수록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었고 상인들의 저항도 커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답니다. 미선은 간부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자신이 직접 이들의 변화 과정을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죠. 군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당한 사업 기회를 연결해주고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조직원들은 이런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들 중 대부분도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 그리고 가족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가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김할머니를 비롯한 상인들도 이 변화를 반겼어요. 물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과연 이들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선이 중간에서 보증을 서주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하니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선은 즉석에서 상인의 대표와 조직 간부를 연결해 주었어요. 서로 적대적이던 관계였지만 미선의 중재하에 건설적인 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죠. 상인들은 정말로 필요한 보안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명했고 조직원들은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제안했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직원 중 한 명이 제안한 아이디어였어요. 시장 청소와 정리정돈을 담당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원래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에 노하우가 있다고 했어요. 상인들도 이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답니다. 또 다른 조직원은 시장 배달 서비스를 제안했어요. 고령의 상인들이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미선은 이런 대화들을 지켜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폭력이나 강압이 아닌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본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답니다. 간부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겠다고 선언한 거였죠. 만약 이 방법이 성공적이라면 완전히 사업 구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어요. 조직원들도 이 결정에 동의했고 상인들도 협력하기로 했답니다. 미선은 이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을 찾아와서 상황을 점검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장을 떠나기 전 미선은 김할머니와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할머니는 미선의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오늘 일이 없었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했을지 모른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미선도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할머니의 용기가 없었다면 자신도 개입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답니다. 시장을 나서면서 미선은 뒤돌아보았어요. 조직원들과 상인들이 함께 흩어진 반찬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이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미선은 걸어가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불의를 막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미선 자신도 변화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 개인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을 통해 새로운 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에
미선의 마음은 가벼웠어요. 아버지의 병문안으로 시작된 휴가였지만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발견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이제 부대로 돌아가서도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장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조직원들과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보여준 미선의 선택이 있었답니다.